가상자산과 관련된 밈 중에서 투더문과 화성 갈 거니까라는 밈이 유명한데요. 화성 갈 거니까? 네, 갈 거니까. 우리 그 도파민 형님께서. 네, 화성 갈 거니까. 진짜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을지. 근데 투더문이라는 밈이 있어요. 38만 킬로미터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인가 보다. 실제로 아폴로 미션 때 우주 비행사가 자기 가족 사진을 달에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자랑? 달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다.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약간 과학자들 우주 비행사 멋있어.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류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그러니까 약간 높이 개념으로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투더문 자체가. 화성에 갈 거니까는 아마 더 높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화성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과 다르게. 쉽게 말해서 달로 가는 거는 우리가 쇼핑몰에서 어떤 상점을 찾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올리브영을 간다. 그럼 올리브영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달로 가는 거. 근데 화성에 가는 거는 내가 쇼핑몰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친구랑 핸드폰 없이 만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목적지도 이동하고 있어요. 지구 주위의 달은 이제 지구 관점을 봤을 때 정확하게 어디 있을지가 보이거든. 근데 지구와 화성이 둘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추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내가 계속 아무리 돌아다녀도 친구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가는 게 어렵고 화성으로 가는 그 기회가 이제 런치 윈도우라 그러는데 그 런치 윈도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달로 가는 것과 화성으로 가는 게 독립된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달로 가는 이유는 달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게 아니라 화성에 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에서부터 화성에 가는 게 훨씬 심플해져요. 중력도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 주위를 도는 국제우주정거장. 지금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600km 정도 고도에서 돌고 있는 건데 달 주위를 도는 38만 km 떨어진 곳에도 사람이 상주하는 우주정거장을 짓겠다. 이게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건데 거기서부터 도킹을 해서 물자를 받아서 화성으로 간다.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으로 가는 게 훨씬 심플해질 거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죠. 지금 달로 가는. 그래서 투덤은 화성에 갈 거니까 둘 다 어떻게 연결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밈이죠. 근데 이제 지금 화성으로 가는 게 탐사선이나 탐사 로버들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유인은 아직 간 적이 없죠. 굉장히 어려워요. 달은 마음만 먹으면 3일 안에도 갑니다.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 근데 화성은 마음을 먹어도 이제 편도로만 해도 1년 가까이 걸리고 돌아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 런치 윈도우 때문에 지금 가서 대기를 한참 해야 돼요. 거의 2년 걸리거든요. 네, 뭐 아무리 빨리 가도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간다고 해도 돌아오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 먹을 음식 같은 거 쉽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또 있죠. 명절 잔소리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잔소리를 좀 많이 들으십니까? 아, 조금 듣는 어떤 거 편이긴 해요. 들으십니까 주로? 주로 미래의 이제 비전. 아, 미래의 비전. 네. 되게 멋있게 말씀하셨지만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뭐 하니 너 요새? 이러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잔소리들은 뭐 많이 나오는 잔소리일 수 있고 사실은 뭐 되게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뭐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승진 언제 하니? 뭐 군대 언제 가니? 막 별의별 것 많더라고. 근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답을 주는 학문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라는 학문은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학문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가장 좋은 질문을 찾는 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요거에 입각해서 명절 잔소리를 피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해. 아, 먼저 고모부가 딱 오시면 고모부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고모부님 승진하셨습니까? 요새 뭐 연봉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질문을 해. 그리고 먼저 질문이 들어와. 뭐 공부 좀 해라. 공부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만든다. 어떠세요? 잔소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빵을 쳐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건 끊임없이 궁금해해라. 어르신들이 주로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을 뵐 때 치밀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 자체를. 어르신들께 드릴 질문들을 계속 고민해보고 우리는 막 그 족보 같은 것도 읽어보고 몇 대 손에 몇 번째 분 고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여쭤보고 계속 찾아. 그럼 이제 그걸 고민하는 시간에 그 어르신들이 질문을 안 하시게 돼. 어르신들이 얘는 답이 없구나.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제 사고 실험에 따르면은 박스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가 안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두 상태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고점에 산 다음에 계좌를 열어보지 않으면은 손실이 아닌지 요즘입니다. 사실 이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와전된 것들이 좀 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거는 실제 고양이는 아니고 머릿속에서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의 빈틈을 공격하려고 가져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양자역학 말이 안 돼. 중첩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가 하동이거나 입자거나 중첩돼 있어. 이거는 뭐 전자니까 말이 돼. 왜냐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중첩돼 있겠지 뭐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슈레딩거는 이거를 현실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실제 실험은 훨씬 복잡해요. 가이어 개수기도 나오고 방사선을 측정합니다. 이걸 좀 심플하게 보면은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중첩돼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입자일 때는 망치가 이렇게 움직여, 파동일 때는 안 움직여. 그러면은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가 중첩돼 있으면 망치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중첩돼 있어요. 그죠? 그럼 망치가 독극물병을 깨요. 독극물병이 깨졌냐 안 깨졌냐도 중첩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가 살았냐 죽었냐도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고양이라는 게 있냐, 전자가 만약에 진짜로 중첩돼 있으면 고양이도 살아있으면서 죽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중첩된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현실 세계를 끌어온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듣고 이제 닐스 보어가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 이야기를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예시라서 오케이, 실제 고양이도 중첩되는 게 맞다. 하지만 고양이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첩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이제 양자역학을 찬성하는 분들한테 너무 훌륭한 무기가 되죠. 그래서 적의 무기를 주워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중첩이라는 개념이에요. 중첩. 그냥 겹쳐있다, 뭐 50% 확률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올지 몰라. 그럼 50대 50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이 철가방 안에 들어있는, 사실 요새 철가방으로 잘 안 하죠?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짜장면이나 짬뽕이 뭐가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짜장면이면서 짬뽕인 상태입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얘는 짜장면이면서 짬뽕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 개념은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로 결정나는 겁니다. 관측하는 순간.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고점에 샀고 이제 계좌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볼 확률이 몇이다, 절반 이런 게 아니라 손실을 보면서 이득을 보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좌를 열지 않잖아요. 손실과 이득이 중첩되어 있겠죠.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이득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두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죠. 중첩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 내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를 했다는 행위만 나왔죠. 영원히 열어보시지 않으면은 손실과 이득이 중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물리학에서의 중첩과는 지금 다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좌를 열어보는 순간 손실로 결정나는 거죠. 항상 그렇죠. 여는 순간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포터즈 분들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를 꿈꾸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라고 싶다. 어떠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솔루션을 지금 짜고 있어요. 대학생분들한테 가끔 뭐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강연 때. 지금 봤을 때 뻔한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봤을 때 모두가 관심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한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생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평범해 보이는 거, 익숙해 보이는 거, 그리고 모두가 쫓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일단은 최대한 고려하지 마시고 훨씬 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키워드가 딱 뜨잖아요. 그럼 모두가 그 키워드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사실 그거는 앞으로 좀 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노벨상 같은 경우가 핫한 주제 연구 분야가 노벨상을 받지 않거든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분야의 과학자가 갑자기 노벨상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유행을 쫓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항상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걸 많이 쫓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배제하자. 그리고 남는 것들,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관심 없지 않나? 근데 거기에 솔루션이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연구할 시간에 네가 왜 자꾸 대중들을 만나고 소통하냐,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결국 지금 대중과 소통하는 일을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고 모두가 왜 그걸 하는지 모르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거, 그거를 할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업투라는 거, 누가 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내가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뻔히 보이는 시키는 거 하지 마시고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도전하시면은 불가능이 결국 미래에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